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1200여 개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취재에 응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가 흩뿌리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오늘 기자회견이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전용 ATM기다, 그리고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에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에게는 중개소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 내용이었고,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전임 시장이 서울시 곳곳에 대못을 박아놨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단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언자가 많은 관계로 바로 발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발언입니다.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님이신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폄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주권자 서울시민이 시대정신에 맞는 선진행정을 기대하며 잠시 행정권을 맡긴 대리인일 뿐입니다. 현 오세훈 시장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권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프레임으로 시민사회단체를 희생양 삼아 본인의 진영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의 과잉 정치화이자 사유화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시정 감시는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길임에도 그동안 땀 흘려 쌓아온 시민들의 자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배제하며 관료주의로 회귀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퇴행일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정의 정치 도구화와 관료주의로의 회귀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일방적 협약 정신 파기, 표적 감사를 통한 사실 왜곡과 침소봉대, 독단적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시정의 비정상화일 뿐입니다. 이는 비단 서울시 시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이기에 전국 각지의 12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함께 목소리를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주의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에서 돌이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혁승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려야 하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자회견 장면은 구로마을TV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보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태우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태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은 저희 연대회의에 속한 서울환경운동연합에 임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시민사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분이고, 이 대의에 함께 동참해서 젊은 시절 함께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셨는데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공익에 헌신하고자 했던 젊은 시절에 그 초심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촉구해드립니다. 예전에 서울시장 재임하셨을 때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당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정말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복지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최초로 의제화되었을 때 등의 시대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약되어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서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조화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중요한 책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혁신은 단순히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고, 지금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협치의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물론 그 활동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면 안 된다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시장이 되어도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바로 다음 발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김경민 총장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YMCA 전국연맹의 김경민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시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전임 시장님이 하셨던 일 중에 좋은 일은 아마 개선하실 거고, 만약 과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시는 그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저희 시민사회가, 그리고 시민들이 기대하기에는 너무 곤혹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일관해 오셨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님, 제가 서울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걸 다 예측할 수는 없고, 또 개인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오세훈 시장님의 모습은 참 안타깝지만 정치적 분명 논리 안에 완고한 프레임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명 논리에 입각한 숨길 수 없는 적대감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그 상대 대상이 된다면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진정 논리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일관되게 행동하시는 것은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가지고 계시는 정치공학적이고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민사회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님의 개인적인 정치적 경로의 설계에 정치공학적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저는 이렇게 인식하시고 서울시정에 그 정치공학적 의도나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프로그램은 좀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고 시민들과는 보편적으로 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정치공학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당내 혹은 이제 서울시의 입장을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장님께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언어들 안에서 실제로는 진영을 달리한다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그 왜곡적인 판단 안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들이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서울 시민들의 시장 아니십니까? 그렇으면 조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언어는 순화되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1조 발언이라든가 AT&T에 돈을 다 빼가는 것이 시민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시민사회를 저주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서울시장님이신데 그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모욕감과 모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시민사회를 향해서 공식상에서 언론 인터뷰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시민사회단체 도둑놈이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도둑놈 아닙니다. 정말 박봉에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활동가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나오면 예산은 의회에서 만들고요.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은 또 시청과 또 이렇게 감사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들을 다 보시는데 근거도 없는 1조 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돈을 그냥 빼먹는 도둑놈처럼 이렇게 취급하시고 발언하시는 것은 너무 심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시장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과하시고 태도도 바꿔주시고 서울시민 모두의 시장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 또 이렇게 자기에게 반대하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또 지금 이렇게 토독감사 지금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저열한 행동이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민주주의와 협치를 확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화국
서울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명백한 것은 시장님께서는 민주주의와 협치를 역행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거꾸로 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를 꺾고 계십니다. 그 길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국가를 넘어서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그런 근대사의 역사와 인식을 같이 하시면서 시민사회와 파트너로서 협치의 당사자로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지금까지 경쟁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는 조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붙이지 말고. 네, 김경민 사무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체온을 체크한 75분의 시민들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경찰도 그리고 기자님들도 이전 잘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듣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YWCA 연합회 최수삼라 총괄부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YWC 연합회 최수삼라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정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시민사회의 근간인 시민의 참여와 소통에 대한 몰이에 젖은 사사로서 시민사회의 무력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왜곡된 발언 이후 서울시는 결국 2020년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반액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공동체, 청년, 혁신, 사회적 경제, 사회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평가하는 편협한 이해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사들을 보면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YWC는 5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지금껏 이루어온 협력적 거버넌스의 결과들이 혹여라도 지금 같은 서울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직은 중세 영주나 성주가 아닙니다. 시장이 되셨다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자신의 성인양 도시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공재를 마음대로 뒤엎어 사유화하지 마십시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성과들은 어느 한 개인의 작품도 아니고 이전 시장이 혼자 이룬 업적 역시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생각과 노력이 모아져서 협의와 민주적 절차들을 통해 만들어준 공적 재산입니다. 시민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정책과 문제 해결의 주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의 삭감을 중단하고 왜곡된 보도와 언행을 중지하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역할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합니다. 네. 1차 기자회견 이후에 연대회의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1조 원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의 장을 열어달라는 것을 촉구하고 호소했습니다. 약 한 2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너무나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확대 재생산해서 TV조선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신미희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님 말씀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권력을 강취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혁신을 하는 무대를 했으나
역시나입니다. 특히 언론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과거를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TBS의 예산을 아주 삭감하겠다며 언론 탄압에 가까운 지금 발언들을 거침없이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겨레 신문에 비해서 이미 예정된 광고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10여 년 전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반성의 눈물을 보였지만 10년 후 다시 재임한 지금도 당시의 반성은 좀 잊은 듯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과연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기대 연설을 3년간 TBS에서 편성하도록 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시장 취임 1주년 시민과의 대화를 생중계하며 TBS를 시민의 방송이 아닌 시정 홍보 수단으로 전략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랬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를 비롯해서 특정 프로그램 폐지, 특정 진행자에 대한 발언 등을 서슴없이 하면서 TBS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딴 발언을 했던 또 장본인입니다. 시장이 취임을 하더니 공영방송 TBS 이미 미디어 재단으로 전환돼서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공영방송 TBS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면서 특히 자신이 에 대해서 비판적 보도를 한 라디오, TV 본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작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언론과는 과거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공영방송을 시정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정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거나 탄압을 하는 이런 과거로 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에 거의 오세훈 시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조선일보, TV조선, 매일경제, 세계일보 이런 언론이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언론의 편향적이고 정파적인 보도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퇴행하는데 반드시 언론의 퇴행이 꼭 같이 병행이 되는데 이번에 언론들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론 탄압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주장을 여과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보도 태도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시장 개인의 곳간이 아니고 시장 개인의 ATM도 아닙니다. 예산을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는 이러한 과거의 구체적인 행태, 정근대적인 언론과는 즉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V조선이 이번에 보도를 하면서 취재의 시작이 서울시의 요청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냐는 이 같은 행위는 서울시 또는 오세훈 시장이 특정 언론을 동원한 취재 사주다. 이거는 취재 사주 의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측이나 오세훈 시장 측이 특정 언론사를 동원해서 취재 사주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아주 명백한 위헌 행위다라고 판단해 엄정하게 비판하고 대응을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언론을 탄압하는 행태부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서울시에는 많은 중간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들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그 활동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알맹 고금숙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나서
지금은 영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와 영리를 드나드는데요. 사실 오늘 그래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를 하냐면 요새 플라스틱 프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동네에서 무포장, 리필스테이션, 그 다음에 쓰레기 없는 가게를 합니다. 알맹이만 주라.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주라 해서 알맹 3점을 운영합니다. 알맹 3점은 국내 최초의 리필스테이션이자 현재 120개의 제로웨이스트 샵들의 연합을 이루고 영리와 비영리를 드나들면서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제가 사업을 했거나 그 전에 뭔가 네, 창업을 열심히 한 사람인지 아는데요. 저는 그 전에 비영리 활동을 했습니다. 비영리 활동을 하다가 우리 동네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망원시장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찾았어요. 왜냐면 제가 몸빵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시 허브센터, 청년서울 혁신업 허브센터에서 리빙랩, 서울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라. 그리고 그 실험을 혁신으로 발전시켜라. 이 사업비를 받아서 망원시장에서 장바구니 빌려주는 플라스틱 프리 용기내 프로젝트를 한 4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을 1년 동안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아무 연대 없고 시민사회 기반이 없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대안을 읽어볼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망원시장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활동은 실패했습니다. 처철하게 1년 뒤에 저는 프로젝트를 써낼 때 망원시장에서 5% 비닐봉지를 없애겠습니다. 막 이런 통계 자료를 내면서 사업비를 받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뒤에 비닐봉지 규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전통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한 1년 기간 동안 사업비를 받아서 서울시가 리빙랩에서 서울에서 마음껏 실험해보라는 그런 지원비를 받아서 현재 그 사업이 3년 뒤에 결국 동네 사람들 3명이 공동으로 모여서 알맹3점이라는 리필스테이션, 국내 최초 리필스테이션을 만들게 됐고 이 자원순환 거점이 모델이 돼서 전국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 비영리와 영리를 드나드는 투자는 그저 돈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는 왜 부자들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자선이고 낭비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야말로 벤처 투자처럼 시민사회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의 혁신과 대안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후임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잘하셨으면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민들이 뽑은 시민들의 시장이 전 시장들은 잘한 적들을 더 발전시키면서 서로 색칠이 아니라 색깔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멋진 대안들이 이루어가면서 저희가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한 얘기를 정말 잘 전달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왜곡된 취재를 요청한 의혹 당장 해명하라! 네, 요거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강북 풀뿌리 활동가 포럼 이사이시고 인디학교 교장이신 송민기 교장님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북 풀뿌리 활동가 포럼 강풀포럼의 이사입니다. 원래 행정사무 민간 위탁은 행정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하여 일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맞춰서 저희 동북권 NPO 지원센터나 서울시 NPO 지원센터, 동남권 NPO 지원센터, 서남권 NPO 지원센터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4개의 센터에 대해서 2022년 예산을 70%를 삭감한다는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진 않았습니다. 예산과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민간위탁의 사무는 민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70% 삭감 문제 없다는 법리 검토를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협의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협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2016년, 2017년 촛불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쫓아내기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이뤄냈던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본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1조 원은 주민참여와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빼고 어떻게 지방자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민선으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면 지방자치를 부정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통해서 스스로 재발 찍기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재발 찍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직 한 번 주어진 투표권을 통해서 정말 절묘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온 역사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일부 시민사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시민이 시민단체를 지도부로 생각합니까? 시민사회가 한국의 시민을 이끌어갑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민과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갈라치기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와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등 찍기 하지 마시고 서울 시민의 품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발언일 것 같습니다. 경실련의 윤승철 사무총장님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실련의 윤승철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 4월 달에 보궐선거 당시에 경실련하고 오세훈 시장 캠프하고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발언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이행을 위한 시내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의 5개 포역에 MPO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현재 2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협약화돼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공감들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의 1조 원 얘기, 다단계 얘기, 최근에는 참칭 신라치가 나와서 참칭, 나 쭉 들어봤는데 참칭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 시장이라는 게 그런 얘기가 그렇고, 일본 회관의 경향을 보고 나니까 정반대더라고요. 저희 협약했던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MPO 센터를 만들거나 시민 참여 활성화시키려면. 근데 일치 안 돼 있고, 얼핏 내가 봤더니 사업비는 50% 굉장히 잘라먹었고 인력도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반대로 갔더라고요.
공약은 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되면 끝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이미 광화문 재고자 사업도 안 한다고 했다가 다 오케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장 되면 다냐? 시장이면 다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발언과 이런 뉘앙스를 보면 아주 그 시민으로서 또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아주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보다 오 시장님에게 뭐 할 말은 많지만 말 않겠습니다. 1조 원 자신이 10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펴줬다는 그 ATM이니까 ATM 출력 다 기록 있을 거 아닙니까? 1조 원 근거 다 내놓으세요. 상세는 다 내주시고 같이 검증하자고요. 검증하고 참칭이 시민단체가 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이게 오 시장님 이렇게 더 막 나가면 안 됩니다. 딱 이 선에서 사과하십시오. 네, 윤수철 총장님의 아주 1.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는 상세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근거 없는 시민 참여 및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시민사회는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공익사업들을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가 세대, 지역,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였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간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이는 시대적 요구였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서울시와 민간의 전문가 그룹, 중간지원 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극복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시민 참여를 수행하는 풀뿌리 조직과 시민사회 단체들을 향한 다단계 ATM기 중개소라는 거친 비판과 폄훼는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전 지구적 거버넌스 흐름을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퇴행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2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1조 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체 시민사회가 문제라며 연이어 비판하는 것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일반 시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정당하지 못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의 의도는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11월 초에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풀뿌리 주민조직들과 민간 위탁기관들의 예산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편성액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 예산 삭감의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에 서울시는 시장님의 뜻이다라며 해당 기관과 근무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규정한 절차와 지침에 근거해 시행됐고 공증된 협약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서울시는 예산 삭감을 넘어 인원 감축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협약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경실련과 정책협의서에 동의했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2획을 위한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서울 5개 권역 MPO 지원센터 설립, 비영리 일자리 지원과 주민,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권역별 MPO 입주 협업공간 조성 등 공약을 무시하고 오히려 2022년 예산 편성안에는 위탁 사업비 50% 감축, 일자리 30에서 60% 축소를 강행하고 있으며 2개 권역의 MPO 지원센터 설립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DDP를 방문해 예산과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고 수지 타산을 안 맞춰도 좋다고 발언했다. 이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2022년 예산안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른 기준만 있을 뿐 시의 자원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편성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의 확보가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확장되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배분과 집행 과정, 성과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민관이 공동으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민간이 공동의 경험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이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오세훈 시장이 거부한다면 올바른 민관협치 실현을 위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이 오세훈 시장은 시정을 검증하는 언론의 통제를 중단하고 왜곡된 취재 유도의 진실을 밝혀라.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시는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되는 서울시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 직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 이 기사는 오세훈 시장의 1조 원 발언에 대해 국회,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언론사가 검증한 것이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언론사에 서울시 재정으로 지출되는 광고비 중단을 통보하며 자신의 주장을 검증조차 못하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타 언론사에도 서울시장 관련 보도에 대한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며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언론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10월 28일 TV조선 지난 10년 서울시에선 무슨 일이 편의 취재기자는 서울시 측의 취재 요청을 받아 취재하고 있다. 고 인터뷰 대상자에게 밝힌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는 입을 막고 우호적인 언론사에게는 왜곡된 취재를 유도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TV조선 프로그램 제작의 취재 요청 의혹을 해명하고 지원 예산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오늘 전국의 뿔뿔이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7개월 동안 보여준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폄훼, 협치를 부정하는 근거 없는 예산 삭감, 언론의 재갈을 물리거나 특정 언론의 왜곡 취재를 유도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한다. 하나, 오세훈 시장은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합리적 근거와 명분 없이 왜곡하고 폄훼하는 매체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둘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10년간 6조 원이 지원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당장 공개하고 검증하라. 셋째, 오세훈 시장은 뿔뿔이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지원 예산의 일방적 삭감을 중단하고 시민 성실의 자세로 협약을 이행하라. 넷째,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검증 보도한 언론사의 광고 중단을 정상화하고 특정 언론사의 왜곡된 취재 유도와 예산 지원 등 일체의 사실을 해명하라. 다섯째,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정책 협약에 동의했던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실현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1년 11월 4일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일천 시민 지역사회단체. 네, 기자회견문 낭독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자회견이 시종일관 너무 비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들 조금 활기찬 모습으로 그리고 취재하시는 기자님들께도 좀 찍을 수 있는 사진거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구호를 하는데 구호를 아까처럼 저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들고 있는 피켓을 마구 어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중에 3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흔들어 주세요. 네, 구호는 이제
구호는 네, 조금 자중해 주시고 이제 그만 흔드셔도 됩니다. 구호는 이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기 언론 관련된 거 들고 계신 분 좀 높게 들어주세요. 예.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네,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누차 설명드렸는데요. 구호 안 하셔도 됩니다. 피켓만 흔들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인원 감축 요구 당장 처리하라.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민 참여 정책 축소와 폐기 당장 중단하라. 네,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줄곧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경찰 여러분들의 요청에도 부합했고, 그리고 방역 수칙도 75명의 참여자를 제안을 해서 방역